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명액으로 우리 몸의 주인공인 적혈구와 백혈구를 치료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그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의 세포가 약 30조나 됩니다. 그러면 약 우리 몸의 주인공인 적혈구, 백혈구가 피 속에서 운반되죠. 피 속에서 삼투압작용으로 우리 심장에서 뚝 하면은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또는 손끝까지 운반돼주고 다시 정맥을 타고 이 적혈구가 노폐물을 싣고 다시 나오는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혈액과 체액을 리퀴드맥, 생명액으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적혈구라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레드 브라드 콜프솔이고 이 수치가 얼마? 1ml에 500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은 백혈구는 얼마 나옵니까? Y 브라드 콜프솔 1ml에 5,000 내지 8,000이 수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피와 체액. 여러분, 체액은 뭐고 피는 뭐가 피입니까? 우리가 이 피라는 건 우리 몸에 피가 운반 통로입니다. 그럼 운반은 누가 시키냐? 이 적혈구가 시키죠. 백혈구는 세균이 들어오면 살균, 잡아먹는 일을 하잖아요. 이것이 30조가 우리 몸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주인공입니다. 우리 몸에 100조 가운데 30조가. 그러면은 이것이 백혈구와 이 적혈구가 아주 건강을 얻어야만이 우리 몸이 뚱뚱한 사람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적혈구와 백혈구가 제일 건강하게 얻으려면은 생명액, 미네랄 21종의 미네랄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섭취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는 우리의 혈액 속에 적혈구는 이렇게 떠다니죠? 이렇게 떠다닙니다. 피 속에. 여긴 피입니다. 그럼 적혈구가 이 속에 적혈구가 동글동글합니다. 이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속에 포도당, 다시 말하면 생명액인 물질, 생명의 리퀴드 맥을 싣고서 온몸에 다니면서 세포 속에다, 백조 세포 속에다가 영양분을 날려다 줘요. 그러면 세포가 먹고 난 찌꺼기를 이것들이 다시 싣고서 심장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설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늘의 건강은 이 적혈구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그러면 이 적혈구 속에 뭐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포도당. 이 포도당은 3대 7에 비타민이 3, 미네랄이 7. 이 물질을 싣고 다니는 하나의 운반 자동차라고 보면 돼요. 자동차, 적혈구가 자동차. 그러면 우리 핏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핏줄, 혈액의 길이가, 혈관의 길이가. 몰라요? 10만 킬로미터. 그러면 우리가 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500km예요. 그럼 10만이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는 상상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렇게 고속도로, 국도, 오솔길이 그렇게 깁니다. 사람 하나의 혈관 길이가. 이렇게 많은 길이를 이 적혈구가 30조가 우리 몸에 생명액을 싣고
다녀야만 됩니다. 이게 자동차로.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혈액이 제일 작은 혈관의 그 두께가, 그 통로가 1마이크로나 됩니다.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 같으면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미줄 같은 핏줄인데 이 적혈구는 약 4마이크로나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크죠. 그럼 1마이크로, 4마이크로의 적혈구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 적혈구는요, 건강으로 두면 지렁이 같이 쭉 늘어났다가 동그래졌다가 늘어났다가 또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 가난한 거미줄 같은 실핏줄 쪽에 영양분을 싣고 들어가서 날아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발끝에 무좀이 생기면 머리카락이 막 탈모가 일어나는 사람은 그 실핏줄에 이 적혈구가 지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사람만 영양분을 갖다 주지 못하니까 무좀이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 냉기가 온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액, 리퀴드맥 같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는 생명액, 리퀴드액 농도가 0.9%가 있어야만 머리끝까지 가기 때문에 탈모가 지지 않고 무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좀 있는 사람이나 이 탈모가 있는 사람은 혈액 공급이 생명액이 결핍이 됐다. 0.9%인데 0.5%, 0.3%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혈액이 생명액 염분 또는 이걸 염분이라고 그래요. 의학계는. 또는 그렇다면 미네랄 농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미네랄 농도가 0.9% 된 사람을 혈액을 조사를 해서 100명을 피를 뽑아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셀프 큐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면역이 있다는 거예요. 탈모가 지지 않고 또 머리카락이 건강을 얻고 손톱 발톱에 무좀이 없고 심장병 절대 뚱뚱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 그 대신에 눈 건강이 굉장히 밝아진다는 얘기입니다. 100세가 돼도 신문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치아를 뽑지 않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37도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절염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관절염은 있는 사람들이 적혈구를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들었어요.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붙어버렸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동글동글하지 않고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포도당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포도당을 씹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피가 운반돼도 포도당을, 우리 에너지인 포도당을 각 세포에 날라다 줘요? 못 날라다 줘요? 꼭 포도를, 알갱이를 먹고 껍질을 뱉어놓은 것 같이. 적혈구가, 이런 사람은, 우리 적혈구가 얼마나 했어요? 500이라고 그랬죠? 1ml. 300이나 200으로 다운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리퀴드맥, 다시 말하면 미네랄 농도가 0.3%나 0.2% 된 사람만 이렇게 찌글찌글해요. 이런 사람은 이 적혈구가 영양분을 운반도 못하고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백혈구가 얼마 정도가 내려가냐면은 3,000 내지 2,000으로 내려갑니다. 5,000에서 8,000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오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외가루나 간염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성생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간염이 있어요. 간염이 유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적혈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은 간염이 있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균자료는 않고 우리가 생을 다 할 때까지 자력으로 다 간염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이렇게 쭈글쭈글한 사람, 또 이렇게 내려간 사람, 치수가 3000이나 3300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 간에 바이러스가 막 번식을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번식하면 뭘 내놓는다고 그랬죠, 내가? 유해산소 또는 발암물질, 암물질을 막 80%를 내놔요. 그러면 이것이 뭐로 바뀌어요? 지방간. 지방간으로 바뀌었다 뭘로 바뀌어요? 암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간 암으로 내려온 데는 자체가 혈액이, 우리 체액이 치료가 되질 않아서 거기에 농도, 미네랄 농도가 0.9%가 되지 않아서 온다는 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3000, 2000으로 내려간 사람에게 자꾸 약을 먹거나 방사능 치료를 하거나 수술한 사람은 이 백혈구 수치를, 다시 말하자면 백혈구 수치를 5000이로 8000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생명액, 리퀴액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자꾸 내려가니까 수치가 3000, 2000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몸이 약해지면서 체질이, 면역이 점점 떨어지면서 얼리 다이, 일찍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염 보균자는 우리가 혈관에 있는 백혈구, 적혈구 수치를 병원에서 우리가 보고서 수치를 올려주는 생명액이면 틀림없이 간염, 지방간, 간암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간이 발전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간염에서 지방간으로 발전한 사람은 이 수치를 올려줘야겠죠. 이 수치만 올려주면 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거는 0.9%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리퀴드 맥을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냐? 밥에도, 국에도, 과일에도, 채소에도, 커피에도, 물에도 약 한 15g 정도, 아니면은 150방울 정도를 드롭을 해서 잡수시면은 혈액량도 늘어나고 또 심장 박동수도 늘어나고 땀량도 늘어나요. 그래서 가서 다시 병원에 가서 재보면은 백혈구 수치가 3300에서 4200, 5000, 5200만 올라가면 지방간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혈액과 체액을 치료해 주면은 우리 모든 병이 스스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대체 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 리퀴드계는, 리퀴드액은 천연입니다. 내추럴입니다. 음식입니다. 용액입니다. 발효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섭취해 주시고요. 우리가 7대 영양소를 오늘 좀 알아봅시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비타민, 미네랄. 그 중에서 베타카로틴, 이러한 성분을 바로 이 생명액 리퀴드액이 그 속에 있던 베타카로틴 물질, 좀 탄닌 성분, 비타민 이런 성분을 전부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몸의 세포, 조직 세포를 살려주니까 이러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맺자면은 우리 적혈구, 백혈구 정상 수치를 만드는 법으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나 정상 수치를 올리는 방법은 생명액인 리퀴드액이 우리 몸의 0.9%를 유지하느냐 안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리퀴드 맥으로 적혈구와 백혈구를 치료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